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모닝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비 김동덕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맞죠? 예, 오랜만에 우리가 많은 장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례 전문 게스트 우리 또 장비님 모시고 우리 청취자 사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뭐 장비가 필요한. 네, 역시 장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소개드릴 사연은요. 지금 52세 남자분이시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네, 외벌이. 이제 고2 딸분이 계시고요. 중2가 되는 아들분이 계십니다. 두 명 다 지금 되게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큰 딸은 현재 지금 외국 유학 중에 있고 이제 대학까지 이제 외국에서 마칠 예정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건지 돈이 많은 건지. 근데 뭐예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 오. 예. 부럽네요. 행복하다. 일단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누나 따라서 이제 외국으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매달 버는 돈은 670 정도. 자, 670. 예, 그리고 상여금을 이제 2번 더 받으셔가지고 월 평균 780만 정도, 네, 780 780만 정도가 정도. 예. 나가시고, 쉽지 않다. 예, 외벌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 그러니까 연금을 포함해서 대략 소득의 45% 정도, 반 정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45% 수준. 괜찮네.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출하는 부분도 버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지출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월 120 정도가 그러니까 소득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아마 중학생 아들 교육비인가 봐요. 네, 미국에 있는 아이들. 아니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아들이고 있는 애들, 예. 지금 누나한테 보내는 그 학비는 연 2,200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하는 돈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1년 만기로 해가지고 짧게 끊어서 갔다. 예, 큰딸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자산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 모아놓은 금융자산으로는 1억 8천 정도가 있으시고요. 이제 은퇴를 위한 지금 준비한 자산으로도 별도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부채는 없으십니다. 아, 문제 없다. 예, 네. 케이스는 굉장히 좋으시죠. 네, 예. 팩트만 보면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좀 물어보신 건 뭐냐면, 지금 아이한테 이제 큰딸한테 보내야 될 이제 모으는 돈이 대부분 이제 펀드로 좀 모으고 계시고, 둘째 아들에 대한 돈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이제 변행 유니버설 보험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각각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비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저한테 물어오신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분이 그러면 지금 52세에 있으면 정년이 60세라고 한다 그러면 한 8년 정도 모은다 그러면은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쭤봤더니 이제 본인 생각하기로는 퇴직을 이제 일찍 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 봤더니 55세 정도면 퇴직을 하더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정년까지가, 그러니까 퇴직까지가 3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모아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교육비가 충당 가능 되냐 안 되냐? 되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는 건실하신 분이신데 은퇴 시기를 3년 정도 앞당기시고, 그리고 은퇴와 자녀 교육 자금이 다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으니까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 수준 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꼰대는 어떠세요? 보면 이분 같은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일단 뭐 자산의 덩치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녀 은퇴 자금과
아니요, 본인 은퇴 자금과 자녀 교육 자금이 딱 맞물리지 않습니까? 자, 자녀 은퇴 자금과 본인의 교육 자금이 딱 맞물리진 않는데, 네, 자, 그걸 뒤집어서, 네. 이렇게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렇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도가 있겠죠, 한도. 그죠? 예, 한계 설정이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첫 자녀가 이제 대학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둘째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면 뭐 이제 얼마가 들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제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둘째까지 생각하면 또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부모의 정서가 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그 집값 한 8억 또 기타 금융장에서 모아두고 있는 돈 한 1억 8천 정도, 이걸 한 2억 정도로 봅시다 그냥. 네.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최대한 2억 정도 이 금융자산 정도 가지고 최대한 자녀 교육비, 자녀에 대한 부분을 끝낸다. 끝낸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조금 그 전제 속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짜본다면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장빈이 어떠세요? 그 실질적으로 이분이 은퇴를 생각보다 그 55세면 뭐 또 경제적 전년 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계획들 좀 있으신 분이신가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종교적으로 좀 독실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자녀들을 다 외국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본인 부부는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전도랑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내시겠다고 그런 좀 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실제로 교육이 가능할까? 지금 모아놓은 돈, 혹시 또 앞으로 모을 돈을 가지고 가능할까를 이제 간단히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큰딸 기준으로 연 2,200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큰딸만 봤을 때도 대학까지 졸업했을 때 1억 5천이 넘는 돈이 지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같은 기준에도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둘이 3억 한 3억 2천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금융자산 지금 모은 거가 2억 정도로 번다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꼰대가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 큰딸이야 어느 정도 가능한다 치더라도 둘째 아들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서가 그런 건 있어요. 누나 빨리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그 동생을 좀 도와주는 이런 그죠? 윗돌 빼서 아랫돌로 깨는. 많은 분들이 보면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막연해. 이 사례도 보면 자기는 솔직히 대기업에 다니시고 연봉 좋죠. 억대 연봉 받으시니까 다 될 것 같아. 근데 뭐 단순 계산기로 뭐 복잡하게 안 두집어도 답을 안 나오는 보이고 그러면은 결정하셔야 되지. 은퇴를 늦추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주거용 부동산 8억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서울에 거주하냐 지방에 거주하냐 다르지겠지만 지금 서울에 인근에 거주하신 분이시면 8억이면 그리 큰 비싼 집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같은 집값이에요 지금.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야,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즉 집 빼고 나면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민 상담을 하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일단 집을 줄이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근데 봐봐요. 은퇴를 하고 자기는 해외 봉사를 하고 그리고 집을 줄일 수도 있겠다 얘가 생각하지만 저는 꼰대한테 묻고 싶어요. 50대 때 가장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피땀을 흘렸는데 그게 쉽게 처분이 됩니까? 그 주거지 환경 변화가 그게 쉽게 되나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뭐 수도권 빠지겠다. 그게 쉽습니까? 그것은 이제 네. 개인의 가치 판단으로 맡겨놔야 될 것 같고 쉽다 어렵다 보다는 물어본다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그게 이제 네, 이렇게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꼰대는 집도 없는데 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 값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이제 저 집값 플러스 금융자산 이게 이분이 가진 모든 자산인데 은퇴 자금 앞으로 은퇴한 후에 이게 은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장 퇴직 지금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뒤로 한 3, 40년이 최소한 필요한데 그 기간에 필요한 돈 자체가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가격이라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얼추 예.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집이 아니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자녀들에 대한 이제 뭐 자녀들이 외국 유학 갈 정도 큰 애는 이미 나가 있으면 이제 머리들이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진짜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나가 동생 학비를 조금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나중에는 어쨌든 그런 나중에 디테일한 방법인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책임의 한계 예, 그것은 뚜렷하게 잘라주는 그런 잘라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걸 잘라주지 않으면 또 막연한 기대 때문에 또 그렇죠. 의지하게 될 거고. 예, 예. 그럼 나중에 서로 피곤해. 서로 피곤하다. 예, 서로 피곤해. 나중에 다 뭐 퍼주고 나니까 뭐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 챙기나 소송하지. 요즘 그런 사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잘라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재정적인 한계를 미리 잘라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나중에 보면 자식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제 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뭐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런 이제 돈 얘기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평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돈과 관련된 그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이들도 이제 스스로 경제적인 관념도 좀 생기고. 그리고 얘들은 보니까 이 자녀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해줄 만큼 하고 있구만. 그죠?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쉽지 않거든. 이보다 더 돈이 많은 아버지도 안 보내는 가정이 있잖아요. 왜 아버지 못 해줘?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월급쟁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보시면 또 어떠세요? 그 주택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 교육자금을 이제 포기하기 힘드시다. 어떻게든 이제 나는 우리 부부는 좀 적게 아껴 살더라도 아이를 좀 보내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은 좀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규모를 줄여서 갈 수 있는 이제 각오가 되었다 그러면 부동산을 좀 줄이고 네, 또 또 전화왔습니다.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그럼 그 두 분이 나가서 땅 파서 먹고 사실지는 않으실 거죠. 기본적으로 봉사에도 경제적인 돈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순하게 그동안 이제 연금 자산으로 충당을 한다고 해도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한 8억짜리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고 한 5억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월 한 130만 원 정도의 이제 연금이 좀 발생을 합니다. 국민연금 포함해서 한 200 정도는 좀 가능하실 수도 있는 거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아까 이제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한 230만 원 정도 되고 예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퇴직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등하면 얼핏 뭐 이렇게 300 가까이는 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집을 잘 이용해서 하면 뭐 그 정도면 지금 이제 또 해외 나가서 뭔가 또 본인의 어떤 게 또 생각의 계획대로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닥 이 구조에서는 본인들의 은퇴 생활에 대한 것은 크게 그죠? 크게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싶은데 문제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그렇죠. 부분의 한계가 좀 뚜렷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뭐 금융 상품들이 그 수익률이 지금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인 뭐 팩트들을 보니까 이분이 뭐 금융 상품이 대략적으로 뭐 한 20여 개 있으신 것 같아요. 20여 개 있으신데 나름 뭐 분산을 한다고 돼 있지만 또 각 금융사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래서 관리가 안 되죠. 예. 아마 이분은 이 상담받기 전에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랐을걸요 아마.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명의도 분산하고 계좌도 분산하고 상품 분산한다고 하지만 즉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그 이론을 알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근데 중요한 건 나눈다고 해봤자 결국은 국내 상품들로 다 나눠놨어. 회사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다 보험회사 상품인 거고, 즉 자기는 결국은 나눠봤지만 결국은 다 원화자산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이 분산 안 돼 있고. 차라리 이분은 지금부터 좀 그 상품들을 좀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통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상품은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중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해외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조율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심지어 예를 들면 이거죠. 이분은 그 비과세 계좌 변액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다 국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내 투자를. 그럼 못하러 변액보험을 한다라는 거야. 국내 보험 어차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다 비과세인데, 자, 이런 부분들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뒤에 이제 은퇴 현금 흐름이 이제 바뀌신다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현금, 그리고 인출 전략, 그리고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되게 뭐 보험들을 많이 불입하시고 있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연금을 받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점차 그 현금 흐름의 가부종을 맞춰가는 작업들. 왜냐하면 초기에는 자녀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분해서 인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좀 어렵게 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같이 보완해서 은퇴 자금을 맞춰가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겠다고 예상하는 기간이 본인 스스로 한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3년 정도 이제 만약에 이제 3년 뒤에 퇴직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그죠? 네. 예, 변수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라이프를 이제 삶을 생각해 보면 이제 3년 뒤까지가 뭐죠? 이제 시즌 1이다, 시즌 1. 그럼 3년 이후부터가 시즌 2죠. 그러니까 시즌 2로 넘어가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은 이제 시즌 2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즌 1, 2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넘겨야 그 바통을 넘겨받은 또 다른 나의 시즌 2가 훨씬 가볍게 이제 시즌 2를 이제 뛰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이제 뭉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상품들도 조금 이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금융상품들을 이 가입한 내용 보면 뭐 오래전에 가입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가입한 것도 있고 등등인데, 이것들을 자꾸 이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직장에 있을 때하고 은퇴한 이유는 또 달라요. 또 이제 어딘가에 또 가신다고 하니까 더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한 상태, 예, 편리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한 3년 동안에 조금 준비 이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어쨌든 너무 이제 과거에 어떻게 가입한 상품 그때는 이제 조울이라고 가입했겠죠. 근데 결과를 보면 시원찮아. 근데 이게 시원찮은 이 상태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속 둔다고 좋아질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조금 이제 내가 손실을 확정시키고 오히려 다시 또 뭔가 하는 그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참 우리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과거에 가입시켰던 것들이 지금까지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택이 온전히 항상 뭐 나중에 10년 뒤에까지도 올바르게 그 당시의 믿음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잖아요. 이놈 저놈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하는 그것이 3년 동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동무 씨는 보니까 어떠세요? 이분은 좀 추가적으로 뭐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말할 때 저희가 이제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도 의료비? 예. 뺄 수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지금 가입한 내용들이 나쁘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0대 정도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의료비,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정도 이제 기준이 되시거든요.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 그 내역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분 막연한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그 비재무적인 부분 플러스 재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한번 쭉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엑셀로 가지고 그냥 산수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려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말이 주택을 다운사이징이 쉽고 주택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자기 그동안에 살았던 환경이 있는데 환경을 변하기 쉽지 않고 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 살던 사람들이 또 지방에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 그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금 흐름과 미래에 대한 재무적인 계획을 그려보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시는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있습니다. 반드시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네가 3년 동안에 3년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이제 이분은 해외에 가서 또 이제 전도, 그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그것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 해외에서 전도를 통한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돈 들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이게 네. 요즘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들이 많아가지고 지역별로 그것들이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게 요즘 이제 비즈니스 선교라 해가지고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는 땡큐예요. 땡큐. 네, 땡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거기 어떤 내가 그 아프리카 같으면 그 지역에 빵 가게를 하는 거야. 그 빵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가서 빵 가게를 하는 거야. 빵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점원들을 취직을 시키고 또 빵 가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죠. 이렇게 가는 것은 그쪽에서 땡큐예요. 땡큐.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비즈니스 미션이라 해가지고 뱀이라 요즘 다 그렇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3년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막연하게 상교보다는 물론 본인도 잘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일, 그죠? 예, 또 다른 시즌 2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3년 동안 알차게 준비하시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0여기까지 되는 금융 상품들 우리 뭐 저희 뭐 장비님 통해서 잘 코칭 받으셔가지고 좀 상품들 통합하는 좀 작업들을 좀 하시고 또 수익률도 좀 많이 좀 해보기 기대됐으면 합니다. 그런 거 좀 잘해주세요, 울동도 씨.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하고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 꼭 바로 좀 미국에 있는 자녀도 뭐 가끔 연락하실 거니까 예, 자주 대화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52세 남성 외벌이 자녀 2명 외국에 보내신다는 분. 행복한 가정. 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면서 멋진 계획. 네, 멋진 계획도 되길 바라면서 또 추가적으로 본인 사례 아니면 기타 재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시간을 내서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